네, 법률의 쓸모 시간입니다. 최근 콜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나오면서 주변 지역 2차, 3차 감염 우려도 커졌습니다. 이 평소 콜센터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이 병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네, 이런 상황뿐 아니라 코로나19로 무급 휴가나 권고사직 등 노동자를 압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황방모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개인 사정이 있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우리가 연차를 내잖아요. 예. 근데 코로나19 상황처럼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가거나 격리가 돼야죠. 근데 이런 경우를 못하게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맞습니다. 이런 경우 무조건 연차를 써야 되고요. 근로기준법상 연차라는 게 근로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줘야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던가 아니면 의심 증상이 있어서 자가격리가 필요한 노동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콜센터 직원들은 당일 연차를 내면 인센티브 점수를 깎거나 결근으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아서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요즘 직장인들이 연차 쓰는 경우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서 증상이 나타나거나 자가격리 되는 경우 혹은 또 어린이집이 휴원이 길어지고 있으니까 육아 문제로 그렇죠. 연차 쓰는 맞죠. 경우가 많을 텐데 이 방법밖에 없을까요? 연차 쓰는 방법밖에? 이미 많은 기업들이 임산부라든가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들을 우선으로 해서 재택근무 지침을 내렸습니다. 예. 하지만 아직까지도 좀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여주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가족 돌봄 휴가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건 무급입니다. 무급이시면 아무래도 좀 사용하기가 부담스러우실 텐데 그래서 정부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만 8살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휴원이나 휴교를 해서 돌봄 휴가를 냈다면 부모 한 명당 하루에 5만 원씩 최대 5일간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한 가구당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사업주가 지급하는 게 아니니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직원이 해외나 대구 등으로 출장이나 여행을 다녀온 경우 2주 동안 무조건 무급으로 격리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괜찮나요? 일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기업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자가격리 지침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의사 진단도 없는데 그냥 고용주가 자체 판단으로 일을 쉬게 하는 건 이건 휴가라기보다는 휴업이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되는 휴업 수당을 줘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이 권고사직 압박을 받기도 한다는 건데 이럴 때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가요? 일단 권고사직이 법률 용어는 아니고요. 인사관리상 용어이긴 한데요. 네. 말 그대로 회사가 계약관리 차원에서 근로자에게 일을 그만두는 게 어떠냐라고 권고를 하고 네.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서 근로관계를 종료를 하는 겁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이 좀 어려워진 상황에서 회사 측에서는 인원 감축 방안으로 권고사직을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게 아니라 노동자가 그 권유에 응한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노동자가 부당해고 등으로 소송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바꿔 말하면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자이든 타이든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회사 사정상 사직서 제출이 불가피하다면 일반 사직서가 아니라 권고 사직서를 제출해서 내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남겨야 됩니다. 만약에 권고 사직을 받아들여서 사직서까지 냈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직서를 내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당했다면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콜센터처럼 집단 감염 위험이 있는 곳을 닫을 수도 있다, 폐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서울시가 밝혔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단순히 법적으로만 보면 정부나 지자체가 민간 사업장을 폐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콜센터뿐만 아니라 집단 감염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PC방이나 노래방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유로 민간 사업장이 폐쇄됐다고 하더라도 손실 보상을 국가에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우려 때문에 사업장을 폐쇄할 경우에 그로 인해서 사업자가 보는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법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이나 약국, 보건소 등은 예외적으로 폐쇄나 업무 정지에 따른 손실을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연히 일반 사업자들의 걱정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이 감염병 전파 방지라는 이 공익적 목적이 매우 크긴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여러 사정을 좀 헤아려서 진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사업주도 고용유지지원금 등 어떤 정부 지원 제도를 잘 따져보시고 최대한 고용자와 노동자 모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법률의 쓸모 오늘은 코로나19와 관련해 노동자들의 대처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